한창 꽃다울 나이, 20대의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잔뜩 주눅이 든 느낌인데요. 눈 많이 가렵고 진물도 많이 나고 얼굴도 너무 빨개지고 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좀 시선들이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 이제 거리 나가는 게 모자랑 마스크 없으면 못 나가는 정도예요. 20살 때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피부과 진료를 많이 받았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올게요. 그때 피부과에서 레이저 네. 시술도 많이 받고 아,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좀 장기간 복용을 했었어요. 한 얼마 정도? 6개월 정도는 계속 먹었던 거 오, 같고 꽤 먹었네요. 이제 가려울 때마다 가끔씩 피부과 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먹긴 했거든요. 그럼 연고도 그때부터 좀 꾸준히 네. 발랐어요? 먼저 한방 고유의 진단 방법인 진맥을 통해서 신체 전반적인 기운을 살핍니다. 면역이 떨어지면서 아마 네. 조금 더 안 좋아졌나 보네요. 이윤지님 같은 경우에는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충분하게 다 배출을 못 시키고 위로만, 상처 쪽으로만 열이 많이 쏠린 상태라서 더 심하게 열감이 오르고 얼굴도 붉어지게 되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시고, 예전에 얼굴 트러블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약이나 연고 사용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서 얼마 전 내원하기 전에 과하게 필링을 하면서 피부 장벽까지 손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이제 피부의 가려움이라든지 따가움을 동반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얼굴 피부 질환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발생합니다. 때문에 얼굴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먼저 적외선 체열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본인 몸에 체열 분포를 보는 거예요. 위쪽으로 지금 엄청 많이 붉게 나오는데 반해서 지금 손발이 많이 차거든요. 열 분포도를 보면 우선적인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일수록 온도가 높다는 의미고, 내려와서 까만색일수록 온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슴부터 해서 특히 얼굴 쪽으로 열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열이 사방으로 퍼지지 못하고 상열한의 상태가 되어서 두통, 상열감, 얼굴에 염증이 심해지고 수족냉증도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이제 과한 레이저와 필링을 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얼굴에 심하게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따가워서 잠도 못 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체열 검사와 함께 3D 다중 안면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특수 광선을 통해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피부의 진피 속을 파악하는 진단입니다. 혈관을 보는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혈관 확장이 제법 보라고 얼굴 이마 쪽은 많이 심하세요. 그 얼굴에 발랐던 연고라든지 그다음에 과한 이제 필링 같은 자극 때문에 혈관이 많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혀 앞으로 메롱 할까요? 안면 염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얼굴로 쏠린 열과 압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 금진호객 사열요법은 혀 밑에 정맥을 직접 사열해 어혈을 몸 밖으로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원래 이제 열을 내려주는 역할은 근본적으로는 한약이 주된 역할을 해요. 하지만 혀 밑에 정맥의 사열하는 금진호객 시술을 하면 치료 속도를 빠른 속도로 이제 열을 내리기 때문에 치료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걸 하고 나면 금방 눈하고 머리가 좀 시원해진 느낌이 들어요. 어깨도 좀 가벼워지고. 열과 압을 내리고 난 후엔 피부에 직접 사열해 확장된 얼굴의 혈관을 바로잡아줍니다. 피부에 열독을 빼기 위해서 안에 있는 이제 독소가 나오도록 하는 배독 치료입니다. 일단은 표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환자가 제일 불편한 게 이제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각질 뜨고 진물 나고 그거거든요. 그게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각질층은 벽돌 모양으로 촘촘하게 피부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손상이 된 표피층은 각질이 피부에 밀착되지 않고 약간 들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재생 주기에 따라서 피부가 밀려 올라오게 되면 각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 있는 각질들을 잘 보존해 주어야지 아래쪽에서 아직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각질들을 보호해 주게 되는데, 세안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닦을 때 뽀독뽀독하게 세게 닦게 되면 각질들이 탈락하게 되면서 피부 재생이 잘 되지 않거나 치료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세안제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계면활성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약산성의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독을 모두 배출시킨 후엔 손상된 피부 세포의 치유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의료용 카보나크 광선을 인체에 조사하는 치료 방법인데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의 피부 치료에 사용됐을 만큼 열로 인해 손상된 피부의 진정과 재생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20대의 꽃청춘 윤지 씨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를 통해 외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벗었고요. 예쁜 시절을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거죠. 네, 평소에 뭐 여행 가거나 이쁜 곳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 좋아해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가 이렇게 되면서 밖을 못 나가게 되니까 이제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못 하게 돼서 좀 속상했어요. 괜찮아지고 나서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얼굴이 안 땡기니까 조금 더 이렇게 표정 짓는 거나 할 때도 땡기니까 그런 것들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가능하고 밖에도 집 근처 정도는 나갈 수 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친구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달라졌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적외선 체열을 검사해 본 결과 얼굴로 쏠린 열이 확연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완전 그때 피부도 막 앞에가 얇고 막 엄청 얇은 상태로 와서 얼굴에 열이 많이 떴거든요.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울긋불긋하던 염증은 진정됐고 혈색도 밝아졌네요. 표피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진피층을 또 튼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피층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MTS 치료 오늘 진행할 거예요. 예. 피부 치료에 앞서 약침을 이용해 위로 쏠린 열은 제거하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과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피부 치료죠. MTS 치료는 아주 가느다란 침이 진피층까지 자극을 해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특히 색소 침착이 있거나 피부결이 매끈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앰플을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치료 중인 윤지 씨.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취업도 해야 돼서 취업 준비도 다시 해서 일 시작하고 싶어요.